안녕하세요. 저는 북악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양철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이후겸입니다. 안녕하세요. 18살 김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반려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 이경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대학생 유종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류신위라고 합니다. 일단 동영상처럼 그려지는 이미지는 땀을 흘리면서 탑을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단어의 뜻을 떠올리라고 하면은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거가 생각이 납니다. 노동하면 저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노동하면은 그냥 단순 육체 노동 정도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의식주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를 실행하기 있어서는 노동, 즉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석 같은 대가 없이 일하는 것도 노동이고, 뇌세포를 희생한 대가로 뭔가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흔히 가게에서 만날 수 있는 직원 또는 그냥 회사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그런 회사원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단순 육체 노동 작업을 말했는데 거기에 적합하는 공사장이나 공장 아니면은 단기 알바 정도가 떠올라요. 저, 그리고 앞에 있는 PD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떠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저도 될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뜻을 구분하진 못하겠지만, 노동자가 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근로자는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작게 보면은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노동자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육체 노동만 들어간다면 근로자는 육체 노동과 감정 노동이 같이 들어가는 말인 것 같아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막노동 이런 단어를 좀 안 좋게 보거나 비하하는 말로 쓰였는데요. 이거를 좀 좋게 순화시키기 위해서 근로라는 말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는 보통 비슷하게 아마 같은 의미로 쓰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다면은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들 그 자체인 것 같고, 근로자는 그 노동력을 통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노동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긴 했습니다. 맨 처음 감정노동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 콜센터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 감정노동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직처럼 일을 하는데 감정 소모가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감정 노동자 하면은 상담사가 떠올라요. 상담사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감정 노동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밑빠진 장독대가 생각납니다. 제가 CS 업무를 1년 정도 해봤는데 일을 하고 나서 집에서 쉬거나 힐링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있어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정 노동자 하면은 콜센터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상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감정 노동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직업들도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주로 앞에서 말씀드린 직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상담이라든지 좀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감정을 많이 소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그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플랫폼 노동자를 잘은 모르지만 한번 검색해 봤더니 인터넷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플랫폼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이트나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저와 같은 이제 쿠팡이츠나 배민 커넥터 같은 어플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이라든지 택배 종사자분들처럼 플랫폼을 통해서 대행 서비스를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웹툰 아니면 번역 같은 거 인터넷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은 숙제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기 싫지만 언젠가는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은 밥벌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니까 이제 밥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이란 일이다. 노동은 정말 육체 작업이니까 그냥 일이라고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노동이란 라면 먹을 때 꺼내 먹는 김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삶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은 운동이다. 운동을 할 때는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렇게 운동을 했을 때 얻는 것들이 있잖아요.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몸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노동도 할 때는 힘들지만 또 끝나고 돌아오는 그런 월급들이 또 기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동이란 땀이다. 힘을 써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땀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주변 어른들 분께 여쭤보는 게 제일 빠르고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도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어른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해서 하는 것 같아요. 주위에 뭔가 딱히 물어보기도 좀 그래서 익명 SNS에 자주 물어보는 것 같아요. 보통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물어본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주위 친구들이나 SNS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노동인권 관련해서 수업을 했었는데 노동 3권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말을 해주셔서 기억이 납니다. 네, 받아본 적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약서는 또 어떻게 쓰는지 그런 실용적인 것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받아본 적은 없어요. 저는 받아본 적은 없는데 이제 청소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기관에서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기억이 좀 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보다 내가 법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학교 다녔을 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수업에서 미성년자 보호법 관련해서 배웠을 때 조금 배웠던 것 같아요. 같은 동양권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 한국 같은 경우 중학생 때부터 알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중국도 사실 비슷해요. 만 16세부터 알바를 가능해요. 그래서 이 점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정부가 되게 중요시하고 있어요. 정부가 꾸준히 그 미성년자 보호법을 개정하고 수정하고 있는데 나중에도 많은 내용을 추가할 것 같아요. 노동 관련 교육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0년 이내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점을 강조한다면 저희도 노동인권에 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을 고용하는 어른들의 역할들도 중요한 것 같지만 무엇보다 청소년 자신들이 청소년 노동인권을 인식하고 그걸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장님들이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를 쓰시는 것도 저에게 돈을 주시는 것도 사장님이기 때문에 고용하시는 사장님들이 인권을 지켜주셔야지 잘 지켜질 것 같아요. 그러고서 좀 고용해 주시는데 청소년이니까 최저임금보다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업주분들께서 양심적인 고용주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일하는 청소년 분들도 성실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선 감시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개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청소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감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심은 반대로 청소년들이 많이 그런 제도들을 이용 못하고 또 속으로 많이 앓고 있을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청소년들을 먼저 다가가고 관심을 가져서 지켜봐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꾸준히 배우면 나중에 배웠던 지식을 이용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은 표지판이다. 아무래도 청소년은 사회에 처음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청소년을 지켜주고 길을 잃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이 청소년 노동인권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표지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은 갑질이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좀 어리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쓰시거나 자르는 것도 좀 마음대로 하시고 임금도 이제 최저임금보다 좀 적게 주시는 경우도 좀 봤어가지고 갑질인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노동에 대한 좋은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미래에 대한 도약을 하는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다. 사실 청소년 노동인권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청소년 나이대인 사람들이 일을 함으로써 받아야 되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천부적인 권리라 생각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청소년 노동 인권은 청소년들의 보호막이다. 이거에 대해서 배우면 나중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빵집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빵을 좋아하는데 빵집에서 일하면 더 많은 빵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빵집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 해봤어요. 저 버거도 만들고 그 순세고기 패티 2장 그거랑 포장이랑 캐셔 계산하는 거 그것도 했었어요.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자주 가던 빵집에서 우연히 아르바이트 종이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전화를 걸었는데 사실 빵집이 아니라 중국집이었어가지고 거기서 잠깐 일한 적이 있어요. 평일에는 여러 단기 알바들이랑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라이더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데요. 20살 때 한 1년 정도 드럭스토어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전 한국에 온 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정말 많죠. 손님들이 저한테 반말하실 때 그리고 하대하실 때 자기네 잘못인데 알바생들한테 뭐라 할 때 그때 진짜 열받았어요. 사실 서빙 알바인 줄 알고서 갔는데 주방 보조여서 좀 당황을 했어요. 주방 보조도 그냥 보조가 아니라 탕수육을 튀기는 거였고 사실 그거를 잘 못해서 설거지만 계속 하게 됐는데 그거를 아무래도 서서 하고 계속 물을 만지는 일이다 보니까 거기서 좀 힘들고 아무래도 부당했던 것 같아요. 네, 덥고 추운 날씨가 제일 힘들고요. 그리고 빠른 배송을 원하시기 때문에 안전 같은 문제도 있을 거고 주차나 교통법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년 동안 일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있었던 매장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나 직원분들이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 좀 적응을 하는데 힘들었었는데 그 이유가 좀 오래 일하시면서 다들 친해지셨어가지고 좀 제 문제점이나
아니면은 마음에 안 드시는 거를 좀 뒤에서 같이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서 그런 걸 좀 많이 일할 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정말 속상했는데 그 인간들이랑 더 말 섞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도 말을 못 드리고 알바 간지 일주일 만에 잘렸어요. 사실 그때 제가 뭘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었습니다. 저도 20살이었고 아르바이트라는 경험이 처음이었어가지고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빨리 적응을 하고 일을 잘해가지고 좀 그냥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하자 이런 마인드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은 내 가족에게 음식을 배달해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고객님들께서는 이제 내 가족이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분들 정말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그래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절대 참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꼭 부당한 일 있으면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알바비 꼭 최저임금으로 받으시고 사실 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날씨와 싸우시면서 좀 힘드실 텐데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셨을 때 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받는 것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력을 대가로 돈을 받고 계신 거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부당한 일을 당하셨을 때 참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꼭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국인 청소년이든 한국인 청소년이든 저는 그냥 모든 청소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교육을 받고 나중에 배웠던 지식을 이용해서 자기를 보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노동 인권은 청소년 글로벌 센터에서 센터에서